안녕하세요. 한국 유일 소니 APS-C 크롭바디 비공식 앰버서더 디카덕후나 실장입니다. 지난 영상 만들 때까지만 해도 생각했던 게 소니 카메라 뭐 고르면 좋나요? 댓글들이 정말 많으셔서 그 영상들을 진행해 보려고 했는데 뭐 저라고 돈 많아서 소니 카메라 다 사본 것도 아니고 이건 잘못 먹었다가는 배탈 나겠다 싶더라고요. 새로 나온 카메라가 관심 가는 거는 오즈모 포켓3가 있죠. 사실 주변에서 다들 그거 사서 찍고 난리인데 사실 저는 생업이 있어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지금도 사전에 계약하고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어서 새로 다른 카메라 이야기를 하는 건 쉽지 않다. 그래서 오늘은 알파 6400 이야기를 짧게 할게요. 뭐 길게 이야기할 거리는 없으니까 가볍게 한번 가보죠. 이 카메라 써보신 감독님들 꽤 많으실 거예요. 다들 오래되지 않은 추억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2019년도는 올해같이 소니 크롬 미러리스가 한 개밖에 안 나온 상황하고는 정반대였어요. 2019년도에 소니 크롬 미러리스가 3개나 나왔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2019년도가 소니가 렌즈보다 바디를 더 자주 뽑아낸다라는 그런 멸칭을 받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코로나 직전이었었죠. 2019년도를 한번 기억해 보자면 우선 2019년도 1월에 이 알파 6400이 알파 6300의 후속으로 먼저 발표가 됐었고 사실 2016년도에 알파 6300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괜찮았거든요. 뭐 4D 포커스가 처음 도입돼서 AF로는 다른 카메라 브랜드들을 압살하던 그런 바디였었고 소니 컨슈머 바디 중에서 로그 촬영이 최초로 지원되었던 카메라로 알파 6300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캐논 5D 마크4도 사실 캐논 로그를 지원을 했었거든요. 심지어 당시에 캐논 C로그는 유료 업데이트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5D 마크3, 4, S까지 해가지고 캐논 5D만 3대를 가지고 있었고 캐논 바디로 로그 한번 촬영해보자 싶어가지고 센터 가서 유료로 업그레이드를 했었거든요. 근데 5D 마크4의 4K 용량이 진짜 애미 없는 고용량이었어요. 압축이 뭘로 돼 있었더라? 뭐 MJPEG인가? 그랬을 거예요. 센서도 딱 4K의 영역만 잘라서 쓰고 그래서 해상력은 정말 좋았는데 그게 크롭이 말도 안 되게 많아가지고 뭐 거의 못 썼던? 그러니까 당시 다른 브랜드들이 지원하던 4K 영상이나 로고 촬영은 꽤나 합리적이지 못했다고 봐요. 저도 그 당시에 꽤 일을 하면서 사진 영상을 했었는데 5D 마크4로 4K 촬영하는 건 부담스러워서 잘 못했었거든요. 뭐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알파 6100이 19년도 8월인가 9월인가에 나왔었는데 그거는 2014년도에 나왔던 알파 6000의 포지션을 대체하면서 나왔었습니다. 근데 발매 당시에는 뭐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은 알파 6100이 알파 6600하고 같이 발매가 됐었거든요. 뭐 안 그래도 저렴한 크롭 센서 소니 카메라인데 인문기랑 플래그십이랑 같이 발매가 됐던 거죠. 그 당시에도 그 돈 씨가 있었습니다. 야이씨 뭐 6100 살 돈이면 얼마 더 보태서 6600 사겠다 뭐 이런 소리가 막 들렸었어요. 근데 사실 2019년 그 당시에 소니 미러리스가 정말 많이 흥했었고 알파 7 R4도 바로 직전인가 직후에 발매되어서 정말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알파 7 R4 같은 경우에는 뭐 135 포맷 미러리스 최초로 6100만 화소 카메라가 나와버려서 지금도 그렇지만 웬만한 중형 디지털백이 쌈 싸먹는 그런 해상도였었고 근데 2019년 당시 제가 소니 미러리스 중에 가장 많이 봤던 카메라는 알파 6400이었었습니다. 발매 당시에도 가격이 119만 원인가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는 100만 원대 안짝에서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개쩌는 게 4D 포커스 지원이 돼가지고 얼굴에 AF 잡히면 안 놓쳤어요. 리얼타임 트래킹 되는데 얼굴 보이면 눈을 잡아. 아예 AF가 정말 당시 난리였었거든요. 미놀타의 후예다. AF는 소니다. 막 그랬었고 배터리가 다 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그 당시 FW50 배터리 기준으로 1시간 20분? 30분을 정말 쉬지 않고 4K 30p 촬영도 가능했었고 당시 유튜버들한테 정말 필수 카메라였던 게 화면도 딱 이렇게
180도 플립되는 이런 형식의 화면이라서 마이크를 옆에 달고 뭐 브이로그 찍고 뭐 셀카 찍기도 되게 편했었어요. 이 카메라가 또 이렇게 내장 플래시도 있어가지고 사진에 도움도 되고, 렌즈 하나 더 추가해서 뭐 200만 원대에 4K 무한 촬영되는 세팅은 지금도 사실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카메라 다음 후속이 같은 센서를 썼던 ZV-E10이었었는데 그게 2021년도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보다 알파 6400이 나아요. 뭐 화면이 스위블 형식 빼고는 뭐 사실상 더 좋은 것도 없고, 영상 촬영할 때 얼굴 뽀사시하게 찍어주는 거? 그건 괜찮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무엇보다도 당시에 이제 VJ들이나 영상 좀 찍는다 싶으면은 이 카메라에 이렇게 케이지 씌우고 이제 이 렌즈를 썼었죠. 이 렌즈 18-105 렌즈. 크롭바디 영상용 렌즈로는 정말 당시엔 알파 6400이랑 같이 소니에서 막 축복 내렸다 그랬었어요. 이게 크롭 환산 화각이니까 27 157.5 이 정도 준비율을 가진 렌즈가 없었는데, 사실 따져보면 지금도 소니밖에 없어요. 전구간 고정 누리기 F4야. 게다가 전동 줌이야. 이건 대박이지. 당시에도 알파 6400이 저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카메라에는 바디 내장 손떨방이 없어요. 그래서 같이 쓰이던 번들 렌즈, 요런 이 번들 렌즈 1650도 그렇지만 이 28-105 렌즈는 광학 손떨방이 정말 최강이었었거든요. 당시에는 줌 땡겨도 안 튀어나와. 가격도 착해. 이 렌즈 다음에 나왔던 게 18-135 가변 조리개 줌 렌즈였었는데 줌 땡기면 코가 이만큼 튀어나오고 그랬었어요. 이 18-105 렌즈는 영상 찍기엔 정말 괜찮았었어요. 근데 사진 찍으면 색소차가 막 어마어마하게 나오곤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알파 6400보다 먼저 나온 소니 프로 캠코더 중에 FS5라고 있었어요. 2014년도인가 13년도 말인가에 나왔던 4K 2만원대 슈퍼 35 캠코더였었는데 그 FS5의 번들 렌즈가 이 18-105 렌즈였었거든요. 근데 그 4K가 지금처럼 6K 오버샘플링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네이티브 4K 캠코더였던 카메라예요. 4K 해상도가 800만원대를 딱 커버하는 그런 카메라의 번들 렌즈였어서 사실 알파 6400에 물리고 영상 찍을 때도 조명을 조금만 잘못 맞추면은 외곽 수차가 좀 보이기도 했고, 뭐 사진 찍으면 엣지는 거의 뭉개지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은 가격이 정말 미쳤거든요. 요 렌즈가 다나와에서 지금 55만 원이에요. 6배 줌 렌즈거든요. 이게 뭐 코도 안 튀어나오고 손떨방까지 달린 고정 조리개 렌즈가 이거 말고 크롭바디에서 하나밖에 더 없어요. 그게 아마 18-110 렌즈가 그럴 텐데 그건 뭐 영상 특화 렌즈이기도 하고 가격이 360만 원이야. 그래서 보기도 쉽지가 않아요, 현장에서. 이 18-105 렌즈하고 알파 6400을 정말 많은 감독님들이 사용하셨을 거예요. 정말 못 찍을 게 없고 이걸로 행사 뛰시는 영상 감독님들은 정말 많았어요. 이 구성에다가 리그 달고 핸들 달고 외장 마이크 하나 딱 달아서 VJ 촬영 세팅해도 200만 원이 안 넘었었으니까 거기에 뭐 5인치 모니터 하나 딱 달면 좋고, 지금이야 더 좋은 카메라들이 너무 많은데 2019년도 당시에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거든요. 액션캠도 뭐 오래 못 찍을 정도였었고, 뭐 액션캠이라고 치니까 그때는 고프로랑 소니밖에 없었거든요. 오즈모 액션이 처음 그때 나와가지고 뭐 소니 액션캠 발라버리고 쌍두마차 구축했었고, 그리고 그 당시 캐논의 미러리스가 EOS M 바디들이 있었죠. 당시 영상 촬영하기보다도 뭐 사진 찍는 캐논 미러리스들은 EOS M 시리즈들이 정말 가성비가 좋았었어요. 같이 나왔던 2019년도를 생각하면은 그때 아마 EOS M6 마크 2인가 그랬을 텐데, 당시에는 소니 크롬 미러리스냐 뭐 캐논 크롬 미러리스냐 막 경쟁이 있었고, 사진적으로는 캐논이 해상도가 훨씬 좋았어서 압승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그때도 캐논은 피부톤이 정말 좋았었고, 사실 EOS M 바디들은 지금 봐도 정말 미래지향적이고 멋졌던 카메라들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그 전설의 커스텀 롬 있죠, 매직 랜턴. 영상쟁이들한테는 당시에 캐논 바디는 구조도 괜찮아, 매직 랜턴이 있으니까 뭐 그랬었거든요. 이 매직 랜턴 얘기는 다음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6400은 지금 구성을 해봐도 4K 영상 촬영에 정말 넘치는 성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점이 가격으로 커버가 되고,
뭐 이어폰 단자 없다? 그 정도? 배터리가 작거든요. FW50 배터리인데 이런 작은 배터리가 있어도 여기다가 위에다가 보조 배터리 달아가지고 사용을 하곤 했었거든요. 그러면 정말 아쉬운 거 없이 영상 찍고 왔었고, 이 알파 6400을 알파 7 S2의 서브바디로 많이 썼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4K 30p 찍고 FHD 120p 찍었어서 그렇게 카메라 두 개 구성하면은 당시에 뭐 웹 예능이나 볼륨 좀 있는 유튜버들 멀티캠 돌릴 때 정말 좋았죠. 삼각대에 딱 얹혀서 쓰면 정말 좋아요. 왜 삼각대에 얹혀서 써야 됐냐? 4K 촬영할 때 젤러가 좀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카메라 알파 6400 구하신다면은 막 흔들면서 찍긴 말았어요. 젤로가 어느 정도냐면은 30색 정도 되니까 요즘 캐논 미러리스급 정도예요. 참고하시고. 뭐 2019년도랑 지금이랑 유튜브 바닥에서 다른 건 사실 없어요. 지금도 괜찮아요. 알파 6400은 뭐 콧대 좀 낮추고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이렇게 촬영하면 되는데, 뭐 카메라가 부끄러울 수 있겠죠. 뭐 근데 좋은 카메라 가지고도 영상을 못 찍는 실력이 부끄러운 거지 카메라는 죄가 없다. 스몰리그 케이지 중에 이렇게 그립을 보강해주는 그립도 할 수 있고, 뭐 실무적으로는 저도 아직도 씁니다. 만약에 알파 6400을 찾아보신다면 새 거 사지 마시고 괜찮은 중고 널려 있으니까, 정말 나 돈 없다 근데 4K 영상 좀 찍어보고 싶다 그러면 당근마켓이나 SLR 중고장터에 널렸어요. 파시는 분들이 죄다 업자여가지고 케이지도 막 같이 주고 호환 배터리 막 주황색 8개씩 같이 주고 그래요. 알파 6400이 나쁘다고 하는 리뷰어는 정말 없을 거예요. 해외 유튜버들은 이걸로 막 시네마틱 영상 찍는다고 난리였고, 지금도 찾아보면 많아요. 알파 6400이면은 그 돈 시 할 경쟁 상대가 없습니다. 정말 8비트 4K 최고 가성비다. 여기에 요 18-105 렌즈면 딱이다. 아무리 유튜브가 레드 오션이고 스마트폰으로 8K가 찍힌다고 해도 사진과 영상을 제대로 찍어보고 싶으면 카메라는 꼭 따로 있어야 된다. 알파 6400이면 지금도 괜찮다.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오늘 알파 6400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알파 6400에 대한 추억이 있으시다면 같이 이야기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라가시죠, 감독님. 다음 영상은 뭘 해볼까 좀 고민이 됩니다. 감독님들이 좋아해 주시는 이야기가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고민하고 또 노력해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뭐 시간이 벌써 이 정도야.